i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2월 17일 일요일 아침에 녹음을 시작을 했는데 어저께 밤에 이제 블록볼리오를 쭉 보면서 갑자기 좀 알트들이 좀 오르기 시작을 했네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너가 산 건 오르는데 왜 내 건 안 올라? 짜증나 막 이렇게 그런 분들도 아마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차별화 장세로 이렇게 순환매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주가 되는 코인들이 여기 아논드란이 지금 얘기했다시피 좀 약간 코인 시장에서 오랫동안 검증을 받았었던 코인들 있잖아요. 스토지도 마찬가지로 5년이나 역사가 된 코인인데 60%나 되는 상승을 보였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라이트 코인의 상승, 그리고 아마 그 상승은 아마 앞으로도 도래할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그리고 넴 코인도 마찬가지로 죽어 있는 것 같지만 죽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죽어 있는 것 같이 약한 어떤 그 캔들만 살짝 보여주고 있는 지금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도 저는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 그리고 저장성 코인, 여기 스토지 코인하고 SC 코인이 대표적인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딱 이 말씀만 딱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코인들, 지금 나와있는 말씀드리는 스토지나 SC 같은 어떻게 보면 클라우딩 컴퓨터 시스템이나 어떤 그런 시스템이 앞으로 5G 그런 쪽이 생태계가 만약에 전 세계로 도래해서 그게 보편화된다면 결국에는 클라우딩 시스템 이런 게 점점 더 중요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잖아요. 저장에 관한 뭐를 페이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 저장소를 사용하는 거에 관한 뭔가의 어떤 그 페이 결제 시스템이나 거기서 뭔가를 이제 만들어내겠죠. 그 생태계 자체를 또. 그래서 SC 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반등 장세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스토지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면 SC 코인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중장기로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스토지 코인이 60%가 갑자기 어젯밤에 올라가지고 오르신 분들은 축하를 드리고, 일단.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라이트 코인을 비롯해서 넴 같은 경우 갑자기 숨을 한번 쉬었었고, 그리고 스텔라 루멘은 지금 좀 조용하긴 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뭔가 일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실망을 하지 마시고, 그런 코인에 관해서 내 마음을 졸이기보다 스캔 코인이나 이런 거 가진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사실은. 솔직히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왜냐면 큰 거래소에, 대규모 거래소에 이미 상장돼 있거나 시총이 높은 코인들은 그렇게 만약에 시세가 죽어 있다고 해도 반드시 반등이 오거든요. 그래서 사신 가격에 분명히 도달할 그럴 가능성은 분명히 있으니까 절망적이지 않고, 그리고 순환매 장세는 앞으로도 계속 쭉 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계속 사토시가를 올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대중들이 아마 눈치를 못 채게 아마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약간 그렇게 느끼거든요,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거 같은 경우는 윌리 우라는 사람을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조사한 게 있어요. 여기 2010년서부터 2018년까지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숫자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근데 마이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채굴을 할 때 사용되어지는 그 비용들 있잖아요. 채굴 광산을 운영할 때 전기세라든가 아니면 인건비라든가 토지세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부동산세라든가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해서 평균을 내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지금 보시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추론을 했을 땐 현재의 비트코인 가격이 비싼 건 아니다. 그래서 현재도 아직까지도 세일하고 있다. 어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시면 제일 위쪽에 파란색으로 있는 거 보이시죠? 하나 얇은 줄. 그래서 쭉 그래프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2019년 들어서는 이만큼이나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지금 보시면 2018년보다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채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많이 감소해 있는 상태인데, 마이닝 비용하고 따졌을 때 어차피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거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고려를 해보셔라, 어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각자가 이제 판단을 할 어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대부분의 분들이 이 시장을 좀 암울하게 보시거나 상승 안 할 것 같다라는
그렇게 댓글을 다시거나 그런 분들이 하나둘씩 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시장은 항상 반대로 가거든요. 근데 그거는 개인이 규정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되게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을 포기하고 절망적이라고 생각할 때 분명 보통은 오르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씩 이렇게 훈풍이 돌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는 오미세고도 계속 죽어 있었잖아요. 여기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그래서 그렇게 죽어 있던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고 그랬었는데 요 근래에 약반등 장세가 조금씩 이제 훈풍이 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램도 마찬가지고 오미세고도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사실은 가격을 엄청나게 하락을 계속 폭락을 시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점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꼭 끝까지 홀딩을 하셔가지고 뭐 3만 원대가 되는 가격에 꼭 매도를 하시기를 바래요. 지금 보시면 빨간 줄에 두 번의 이 패턴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약조정을 하고 이 빨간색 끝부분에 있는 지점 있죠. 0.000 342까지 갈지 그거는 모르죠. 어디까지나 이걸 그린 사람이 그냥 어떻게 보면 기술적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죽어 있었던 코인이 이렇게 움직일 때는 분명 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뭐 지갑이나 이런 거 가터브에 업데이트 한 거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긴 했는데 오피셜하게 엄청나게 큰 뉴스가 나오지는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쨌건 오미세고도 지금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또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오미세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 사람은 좀 엄청 긍정적으로 그린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역헤드앤숄더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 지금 이 가격대에서 조금만 더 위로 상승해주면 여기 파란색 실선이 있는데 보이시죠? 오른쪽 윗부분에 있는데 거기까지 브레이크업 해가지고 며칠 안에 뭔 일이 날 수도 있다는 거에 관해서 이제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바이낸스 건데 그냥 개인들이 판단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근데 오랫동안 홀딩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건 죽어 있던 게 움직이기 때문에 희망을 한번 가져보자는 의미에서 한번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BTT 때부터 뭔가 코인을 팔기 시작했잖아요. 본인들 ICO가 아니라. 근데 BNB 이런 거 말고. 근데 보시면 BTT가 성황리에 맞췄었고 여기 보시면 2월 25일 날 세계시 UTC 시간으로 2pm 오후 2시에 빼텍이라고 하는 코인이 있는데 인공지능 관련한 거, AI 관련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관해서 세일이 들어가니까 미리 레지스트 작업이나 거기에 매수하기 위해 동참하기 위해서 준비하실 분들은 미리 사전 체크를 바이낸스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두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돈이 될 거다라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소개를 드리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국내 업체들이 말하는 그런 ICO 그런 거 하는 거보다는 이거는 뭐 누구나가 다 똑같이 말을 하겠지만 차라리 이런 거 하는 게 나아요. 하시려면 이거는 누구나가 다 그 말 할 거예요. 저는 이런 거가 더 낫다고 판단하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관심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제 BNB에 관해서 윌리 우가 좀 약간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거를 꼭 사라. 너네가 뭐 꼭 BNB 토큰을 꼭 사라. 자기는 절대로 이게 좋다고 말은 못한다. 하지만 BNB 이 토큰이 앞으로 엄청나게 좋아질 것 같다. 자기가 보기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 네 가지를 들었는데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첫 번째로 처음으로 단독으로 했던 게 BNB 토큰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BNB에서 자기네가 주인이 되는 그 체인에 관해서 런칭을 한다. 런칭을 할 거다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이더 ERC20에 묻혀 있다가 이제 작용을 했었는데 자기네 거를 이제 따로 독립해서 만든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숨은 의도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바이낸스 덱스도 곧 런칭을 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빨간색 선에 보이시는 부분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끝점에 거의 정고점까지 거의 다 닿았어요. 사실 그래서 자기는 이거를 꼭 사라고 말은 못한다라고 이걸 강조해서 말을 하는 거죠. 어쨌든 근데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뭐 지명도 있는 사람이 이런 언급할 때는 그냥 뭐
이걸 꼭 올리겠다, 어떤 그런 맹목적인 어떤 그런 걸로만 이런 말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여기 이거 같은 경우는 비트쉐어를 제가 이제 이것도 그냥 한번 요즘에 이제 이거에 관해서 사는 사람이 없거나 언급이 안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비트쉐어도 괜찮은 코인들 중에, 그러니까 스티밋을 만든 사람이 원래 초창기에 만들었던 게 비트쉐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스티밋에서 옮겨간 게 이오스잖아요. 근데 중국색이 사실은 중국 지분율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코인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근데 중요한 건 중국 자금이 움직이면 비트쉐어라든가 이런 것도 엄청나게 움직일 확률이 되게 높고, 나중에 아마 향후 지금 순환매 장세가 오래된 코인들,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을 때 스토지가 5년이나 된 코인인데 좀 많이 갑자기 급등을 했잖아요. 사토시가로 엄청나게 올랐던데, 아까 본 60% 올랐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보시면 비트쉐어도 지금 가격은 제가 아까 확인 안 해서 모르겠지만, 만약에 순환매 장세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예전 코인들 중에 개발진이 좀 탄탄하거나 이런 코인들 중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둡지 않은 코인들 그런 거 사시기보다 차라리 이런 게 낫다, 강조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어저께 사실 이거를 제가 어저께 새벽인가 어저께 밤 정도에 봤는데, 이거를 한번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바이낸스에서 딜리스트를 해요, 코인을. 여기 보시면 5가지 코인이 여기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삭제가 되는 거죠. 우리 코인 이제 너네 거 트레이딩 못하게 한다. 이제 언제까지 이걸 빼라. 근데 날짜가 2월 22일 10시까지, 오전 10시까지, 세계 시간 오전 10시까지 아마 지갑에 있는 거를 다른 거래소로 아마 옮기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클라코인, 클라코인, 그리고 두 번째가 MOD, 모듈, 그리고 세 번째가 솔트, 그리고 네 번째가 서브스트리움, 그리고 다섯 번째가 윙스예요. 윙스. 그래서 윙스는 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좀 이거는 여기 왜 들어갔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 솔트라든가 클락이라든가 서브스타리움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근데 뭐 이유가 있겠죠. 근데 바이낸스에서 이런 식으로 할 때는, 근데 그래가지고 윙스 같은 경우 아마 다른 코인들도 아마 시세 하락이 엄청나게 됐을 텐데, 잘들 준비를 하셔가지고 다른 데서 매도를 하시든 아니면 잘 빠져나오시기를 바래요. 근데 이게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제가 이거 말씀드릴 때 보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만약에 이걸 보시면 가격 체크를 하신 다음에 지갑에 이동을 하시던가, 이 오피셜한 바이낸스 뉴스를 잘 기억을 두셨다가 피해를 안 보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사람도 좀 약간 인지도가 이 사람이 11만 명 정도 있던데요. 크립토 독인가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봤을 때 암호 자산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돈을 잃은 게, 값어치가 하락을 한 게 80에서 90%가 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수직으로 상승이, 펌핑이 보통은 더 높게 있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거에 관해서 확실히 보진 못한다. 근데 보통 심리적으로 봤을 때 다음번에 다가오는 불장 같은 경우는 더한 버블이 일어날 확률이 되게 높다. 예전 거부터 보면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자기는 이거에 관해서 왜인지 자기가 떨궈서 말은 못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암흑기인 것도 사실이고, 시장 참여자이신 분들도 되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제가 사토시가로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올라서 비트코인 좀 늘어서 말씀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거를 보고 지금 어떤 그 추세가 지금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에 관해서 근데 이렇게 됐다고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땐 개개인들의 비트코인이 늘었다고는 못 보거든요. 왜냐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투자했던 그 알트코인들이 거기에는 포함 안 있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저는 개인분들이 어떤 거를 많이 사시는지는 알거든요. 저도 개인들이 좋아하는 건 잘 안 사는 편이라, 솔직히 지금 80~90%나 하락을 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흘러갈 거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부정적으로 매스컴에서 그렇게 나오고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게 나오면 곧바로 상승을 해요. 근데 향후 몇 달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늦어도 5월달, 그리고 빠르면
아마 한두 달 안에는 아마 쇼부가 분명히 날 거예요. 근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격적으로 따졌을 땐 워스트 오브 워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르헨티나가 파라과이 하고의 무역에서 비트코인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 금액이 사실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아르헨티나라는 남미 국가가 파라과이하고 국제 무역의 결제에 있어서 지금 비트코인을 사용했다. 근데 그게 큰 돈 아니에요. 7,100불에 살충제를 뭐 구입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게 쓰여졌다. 그래서 코인텔레그래프에 나온 뉴스예요. 그래서 지금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로 베네수엘라 같이 그렇게 경제 위기가 있는 건 아닌데 경제가 사실 되게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도 아르헨티나라든가 아니면 베네수엘라라든가 그런 데는 못 가봤어요. 솔직히 남미 나라는 무서워서 못 가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 호기심이 항상 발동을 해가지고 기회가 되면 한 번 정도는 가보고 싶은 나라다.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마음이 있고, 2024년까지 그 에너지 유틸리티에 관한 어떤 그 마켓이 60% 정도 상승할 거다. 전 세계적으로 그 정도 상승할 거다. 뭐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스마트 그리드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전력 계량기나 뭐 그런 거에 관해서 바뀌진 않았는데 한국 정부에서도 분명히 다른 나라보다 먼저 실시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 면이나 아니면 페이먼트에 관한 거, 그리고 뭐 가로등이나 아니면 뭐 신호등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전력을 제어하는 거에 있어서 이런 어떤 코인, 이런 블록체인 관련한 베이스된 어떤 그런 시스템들이 자리를 잡으면 지금보다 많은 전력 소모가 덜 되고 거기서 뭔가 긍정적인 거를 생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보시면 예전에 이제 아이오타에 관해서 나온 내용이 있었는데, 덴마크의 국영 회사, 에너지 회사인 에너지넷은 아이오타 시장에서 아이오타의 탱글 기술을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에너지넷은 녹색 에너지 및 전기 자동차와 같은 신흥 현상에 대한 IoT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기 나오는데 아이오타 코인이 또 그래서 코인을 이런데 그 예전에도 이제 언급해서 아이오타 코인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코인에 관해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가전주부라고 하시는 그 유튜버 분이 있어요. 여자분인데 이쁘게 생긴 아주머니인데 그분 같은 경우도 아이오타 사셔가지고 물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잘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좀 득이 되지 않을까. 패닉셀 하시기보다. 근데 이런데 코인텔레그래프에서 벌써 몇 번에 걸쳐서 긍정적인 뉴스나 현물 경제 시스템에 적용하는 어떤 그런 사례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스캔 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이 문제예요. 문제는 진짜 사기꾼들 때문에 진짜 욕먹는 사람도 많고, 이 시장에 투자를 할까 말까 하는 사람도 많고, 근데 정립이 되긴 되겠죠. 시간이 흐르면선. 중국의 암호 자산을 마이닝하는 사람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게 74만 불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어떤 그런 예측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시면 74만 불이 써 있는데 74만 불이면 한국 돈으로 8억이 넘는 돈이거든요. 8억 한 몇 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거기다 프리미엄까지 만약에 붙으면 뭐 9억 가까이 갈 수도 있는 돈인데, 이 사람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중국 기반의 암호화 마이닝 풀린의 공동 창업자는 비트코인 가격이 200만 달러의 중국 위안 2월 11일에 보고된 크립토 뉴스 아울렛을 기록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대목을 잘 보셔야 돼요. 이제는 약세장처럼 느껴진다고 언급하면서 그는 다음 황소시 가격이 이전보다 10배에서 20배 더 높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주호는 또한 2017년에 BTC당 2만 달러를 기록한 대규모 가격 상승이 항상 존재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다음 황소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죠. 끝으로 2020년 비트코인의 가격이 25만 불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 사람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있는데, 마이닝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크립토를 채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차트 보는 사람 아니면 이렇게 저같이 기사를 보고 예측하는 사람들보다 좀 이렇게 생태계를 바라보는 게 조금 더 심도 있고 잘 봐요.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그래서 G캐시에 관련된 거, 그리고 그린코인에 관련된 거, 빔프라이버시에 관련된 거, 라이트코인에 관한 거, 비트코인에 관한 어떤 전반적인 그 시장 흐름에 관해서
예측력이 되게 뛰어나요. 그런 사람들이 또 수익률도 높아요. 예, 의외로 높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뭐 조언을 해줘서 뭐 사라 아니면은 뭐가 오를 것 같다 하면 꼭 오르고 항상 그랬었거든요. 실제로 만약에 주변에 채굴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하면 그분들이 조언을 해주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좀 그런 조언을 잘 귀담아 들으시면 아마 그 말이 맞을 확률이 높을 거예요. 저 같은 유튜버보다 아니면 어설프게 차트 보는 사람보다 높으니까 그런 분들 말도 귀 기울여 보실 필요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쿼드가 CX라는 캐나다 거래소의 그 CEO가 인도에서 사망을 했잖아요. 근데 개인 키를 찾아내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거기에 거래소를 사용했던 사람들 거를 보호를 못 해준다. 페이를 다시 돌려주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다시 언급되는 게 우리 보면은 12개의 암호 아니면 이 QR코드에 관해서 보관하는 그게 있잖아요. 암호 지갑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개인 금고에 페이퍼 어떤 그런 월렛에 관해서 지금 보관한 어떤 그게 자료가 있지 않나에 관해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자료가 있다고 나온 게 아니라 있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금고 안에서 만약에 그 종이에다 프린트된 개인 키가 만약에 발견이 되면 급작스럽게 문제가 해결되죠. 근데 그게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불장, 그러니까 지금보다 시장이 풀릴 때 이런 뉴스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아마 어저께 이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오 블록체인 팀이 그 플랫폼이 시애틀의 오피스에서 전에 마이크로 소프트에서 근무했던 사람 산하에 안착이 된다. 그 오피스가 오픈된다. 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면에 뭐 마윈하고 예를 들어서 마윈이나 아니면 뭐 지금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그 사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지금 뭐 네오가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들어가서 이 오피스를 연 거에 관해서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중국과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떤 그 관계를 이분법적으로만 너무 경제관계를 너무 생각을 하면 우리가 놓치고 미스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지안이라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적대시했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사업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계속 태클을 걸고 만약 그랬다면 결국에는 미국 내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실리콘밸리에 들어가서 하는 인공지능 관련한 프로젝트도 결국에는 추진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는 이 시장을 그러니까 협소하게 그릇이 작게 바라보지 말자는 거죠. 그러면 놓치거나 사각지대가 더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요즘 스테이블 코인들이 XRP의 킬러냐? 어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JP모건 체이스에서 새로운 어떤 그 암호 화폐 JPM 코인에 관해서 발행하기로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우리는 이거에 관해서 뭘 알고 있냐. JPM 코인은 초기에 세계의 작업 범위 내에서 결제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목표로 합니다. 첫 번째가 스위프트와 같은 네트워크에 제공하는 전신 송금에 의존하는 대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국경 간 지급입니다. 나왔죠, 지금. 대기업 고객을 중심으로 한 국경 간 지급. 그리고 두 번째가 증권 거래에 사용한다. 그래서 4월에 캐나다 국립은행 및 기타 대출 부문 참가자와 함께 쿼럼 블록체인 플랫폼을 테스트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세 번째가 새로운 크립토 커런시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자회사에서 보유한 자금을 대체하기 위해 JP모건 체이스의 재무 서비스 사업을 사용하는 허니웰 인터내셔널 및 페이스북을 포함한 대기업에 고용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 위주로 이게 결제 시스템이나 대규모 자금 이동이 이걸로 될 거다라고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 얘기가 나왔네? 그럼 페이스북에서 이걸 사용하겠네? 라고 딱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규모가 큰 덩어리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코인이 JPM 코인이죠. 개인 간 거래 위주는 XRP나 이런 게 될 확률이 높고 큰 덩어리 위주는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격과 어떤 그런 게 틀리기 때문에 분명히 뭐가 낫다, 뭐가 뭐를 죽인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반에 옛날에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비트코인이 한참 막 잘 나갈 때 이더가 막 가격이 올라가서 비트코인 가격의 5분의 2?
예를 들어서 30%까지 치솟았을 때 그런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이더리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비트코인 끝났다, 너네 망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어요. 예. 근데 똑같은 거죠. 그런 거랑, 그러니까 너 이 코인 사라지면 내 코인 산다, 내가 제왕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거는 이제 코인에서 얼마 안 된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조금씩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거는 뭐 시간이 지나면 다 아실 거고, ERIXX가 CFTC에다가 이제 규제, 이더에 관해서, 규제안에 관해서 결과안이 나오는데, 그것이 리부스트, 붐업을 일으킬 거고, 화랑장세를 일으킬 거고, 그리고 유동성을 일으킬 거다, 그런 거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카고에 기반을 둔 암호 교환 ERIXX는 이더리움의 역학 및 시장에 대한 의견에 대한 해당 기관의 요청에 따라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나온 게 무슨 내용이냐면, 2월 15일에 제출된 이 서신은 이더에 대한 규제된 선물 계약의 도입은 시장의 성숙과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거래소의 믿음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지금 선물만 있잖아요. 근데 이더리움 선물까지 등장을 한다. 근데 제가 강조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지금 ETF가 승인이 나지 않았지만, 만약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나잖아요. 그러면 곧바로 이더리움 ETF에 관해서 언급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마 서류가 제출될 거예요. 예, 차후에 몇 개 코인도, 예전에 이제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비트코인만 선물 시장하고 ETF가 되고 나머지는 되지 않을 거다. 근데 그거는 아니라는 게, 제가 옛날에도 말했다시피 이더 말고도 다른 코인들 몇 개, 시총 높은 코인들 중에 몇 개 코인은 아마 이 상품 시장에, ETF 시장에 등재가 될 거예요. 예, 그거는 두고 보시면 아실 거고, 이 대목이 오늘의 메인인데 좀 못 읽어 들었었네요. 근데 이거를 딱 보시면, ERIXX는 전통적인 선물 시장인 ERIX 익스체인지의 재부팅이며 2019년 하반기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의 선물 거래 및 선물 계약에 대한 지원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은 거예요. 예, 승인을 받았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어떤 비슷한 내용인데, 대부분의 어떤 암호 자산이 조용한 가운데, 지금 보시면 조용한 전체적인 어떤 그 시장의 그림 와중에 조금씩 있는 어떤 그린 컬러를 보자, 어떤 그런 내용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큰 시장으로 봤을 때 아까 전에 스토지가 움직이는 거, 그리고 오늘 오미세고 움직이는 거, 그래서 오미세고도 역사가 되게 오래된 코인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순환매로 지금 그린 캔들을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뭐 화랑장세다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 그 크립토독이 얘기한 것 같이, 이럴 때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럴 때 사실 매수를 누군가는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들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근데 왜 그런 걸 느끼냐면, 텔레그램이나 아니면은 그 카톡 같은 창을 제가 볼 때는 정보 같은 것도 좀 보지만 주로 보는 건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좀 많이 보거든요. 카톡이 밀려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자고 일어났는데 900개가 쌓여 있다, 이러면 이럴 때는 분명히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뭔가 일이. 근데 지금 보면 어정쩡해요. 이렇다는 얘기는 시장에 관해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도 없고, 매수하는 사람도 없고, 기대를 갖는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댓글도 저한테 다시는 분 중에 부정적인 댓글이 점점 늘어나는 거 보면 거의 다 왔다는 거죠. 예. 이럴 때 이제 얼마 안 가면 오르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이것도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계속 하는 거고, 이 시장에 관해서 그냥 아닌 분들은 그냥 열심히 하시던 대로 계속 일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고. 세상이 그런 거죠, 뭐. 그리고 결과에 관한 건 각자가 승복을 하는 거고. 건방진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제 말이 틀린가요, 근데? 리스크를 안고 어려울 때 투자한 사람이 당연히 단 열매를 따는 거고. 난 이건 아닌 것 같아, 안 오를 것 같아, 난 투자 안 해, 그냥 열심히 일할게. 그런 분들은 열심히 일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끝까지 다들 희망을 잃지 마시고, 오늘도 날씨가 되게 좋은데 감기 끝까지 2월달이 지나기 전까지는 감기들 조심들 하시고, 꼭 호황장세는 분명히 오니까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찰리브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